안녕하세요. 나의 언니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언젠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라는 거. 오늘 만날 언니는요, 책을 판다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을 선택한 작가와 독자의 생일을 연결하는 생일책.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벌스데이 북이라고 저랑 생일이 같은 작가의 책. 네. 읽을 마음 책방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업으로 만들었는지, 또 낭만 말고 현실 생존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책방에 돈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읽을 마음 서점 운영하고 있는 이한별입니다. 네. 원래는 명찰을 제가 만들긴 했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와가지고 왜 B 선택하셨죠? 일단 생일이랑 책이 다 B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갖고 있어서 네, 선택해봤습니다. 아,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사실 그 크루즈 네. 그린보트를 탔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있었고 각자 이제 뭐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책방 하신다는데 진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일 책방이라고 그래서 자기 생일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어떤 작가인지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벌스데이 북이라고 해가지고 제 생일에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이 벌스데이 북을. 그래서 이렇게 포장도 너무 예쁘고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은 어떤 작가의 책인지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근데 포장도 너무 센스가 있고. 그러면 10월 18일에서 이 책이 있잖아요. 10월 18일 책은 이거 한 권인가요? 보통은 생일책 서점들이 몇 군데 더 있지만 다 한 권씩만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책방은 네. 같은 날짜에도 여러 권의 생일책이 네. 있어서 네. 지금 한 4,200종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아, 왜냐면 그러면 저는 이제 10월 18일에 책을 받았으면 다시는 내가 읽을 마음에서 그쵸. 10월 18일 못 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는 네. 그 날짜의 책 중에 가장 무난한 책으로 보내드리고 오히려 책방에 오시면 같은 날짜에도 좀 더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좀 더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아. 있는 그런 책들도 같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구매를 많이 해서 신기하잖아요. 주변 생일 분들한테 당신의 생일과 같은 날 태어난 작가의 책이에요 하면서 제 선물을 드리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선물을 해주셔서 네. 이름이 발견될 때마다 좀 감사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아서 한번 읽을 마음 들어가셔서 책 선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책방지기가 꿈이셨어요? 원래는 책을 좋아했고요. 출판사에 입사를 했어요. 출판사에 있다가 직영 서점을 운영하게 됐는데 직영 서점을 하다 보니까 제 서점을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이 크더라고요. 오, 근데 문제는 이제 모두들 느껴지시겠지만 서점 운영이 쉽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직영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는데 그러다가 일본에서 먼저 이 생일책이라는 컨셉을 하는 대형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생일책 컨셉이 대형 서점의 한 코너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면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년 동안 좀 고민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퇴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어느 네. 순간 네. 들어서 네. 슬슬 준비를 해서 생일을 모으고 또 책마다의 문장과 키워드를 모아서 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퇴사하고 책방을 열기까지는 한 1년 걸렸고요. 생일을 모으고 생일 속의 문장이랑 키워드를 모은 건 더 오래됐어요.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주말에 회사 안 가는 날에 도서관에 가서 생일을 알게 된 작가님들의 책을 다 쌓아놓고 네. 하나씩 문장이랑 키워드를 네. 모으는 작업을 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좀 그래도 빨리 이 컨셉으로 네.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언젠가는 서점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딱 옮겼잖아요. 정말 딱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출판사도 상황이 이렇게 쉽진 않았고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의문이었고 그때는 라이프 스타일 경영이라고 교보문고도 막 커다란 테이블 놓고 네. 사람들이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네네네네. 만들고 뭐 이런 시기였는데 네. 출판사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타격이 컸어요. 아, 사야 네. 되는데 네. 있기만 한다. 근데 저 책들 사람들이 살펴보고 네. 막 이렇게 구겨지고 이런 네. 책들은 출판사로 반품하거든요. 어, 대형 서점들은 안 받아주면 우리랑 거래를 끊으면 어. 우리가 손해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책을 파는 서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출판사들을 위해서 나는 책을 좀 판매를 많이 하는 서점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제가 어찌 보면 서점의 입장에서 좀 대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앉아서 볼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 네네네네. 하지만 또 새로운 독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좀 책의 세계로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저희 책방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네. 평소에 책을 안 읽던 분들도 오게 되면 궁금하니까 사게 되거든요. 그쵸, 자기 생일이니까. 네, 내 생일이니까 또 이거 한 거는 좀 읽어볼만 하겠다 싶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독자가 아니었던 분들의 독자로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책의 세계로 이렇게 전도사처럼 그런 역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을 그냥 보지 않고 살 것 같아요. 여기 읽을 마음 책은. 왜냐면 네. 내 생일 책이거든. 그래서 살 것 같아.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를 잘했어요. 네. 너무 이걸 잘했어요. 이렇게 날짜를 박아놨잖아. 그냥 책이 아니고. 예. 네. 그냥 서점에 이렇게 있는 책이면은 안 고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내 생일이 네. 적혀 있어. 그럼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소장을 그냥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생일책이라는 컨셉을 일본의 서점 가가지고 보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그때 한 2015년부터 슬슬 한국 잡지들에도 그 서점 얘기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생일 문고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 일본 서점에서는 날짜가 적혀 있고 밑에 작가 이름이랑 책 제목이 다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못 읽으니까 네. 오히려 못 읽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왕 하게 된다면 제목이랑 작가를 숨기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국내에는 그때 블라인드 데이트 북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포장을 해서 어떤 책인지 모르게 하는 컨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결합해서 생일은 알려주고 작가의 생일이랑 작가의 이름이랑 네. 책의 제목은 숨기는 어. 그런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 네. 싶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언젠가는 비슷한 게 또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미 바다 건너에서도 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누군간 하겠지 해서 처음에는 저런 컨셉이 있구나 나는 출판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하고 말았는데 퇴사 꿈나무가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겠다. 생일을 모아봤어요. 네. 근데 365일 중에 구글링하면 한 200일 모이거든요. 나머지는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일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생일책 서점이 없나 보다 하고 있었고 그래도 언젠가 생긴다면 나는 책 속 문장이랑 네. 키워드를 좀 넣어서 같은 날짜에도 여러 권의 생일책을 소개하는 그런 서점이 돼보자.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처음에는 네이버에 생일 문구, 네. 생일책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뜨더라고요. 다른 서점들이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까 이 생각도 했다가 진짜요? 근데 한편으로 쭉 봐도 문장이랑 키워드를 같이 모으는 무모한 서점은 없을 것 같은 거죠. 이거는 생일을 모으는 작업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네. 문장이랑 키워드까지 모으는 건 몇 배로 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날짜별로 한 권씩 쭉 갖고 계시고 네. 저는 같은 날짜에도 여러 권이 있으니까 네네. 좀 더 재미있는 컨셉의 네. 서점이 됐고 앞으로도 이거를 따라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까지 할 거면 사실 돈을 번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훨씬 품이 덜 들고 네네. 이제는 근데 챗GPT가 있어가지고 수집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국내에 1년 동안 나오는 문학 장르의 책만 한 12,000종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생일을 찾아서 어느 책을 넣는다가 이제는 제가 간택하는 거지. 큐레이션을 예. 잘해야. 네.
뭐 지금은 대형 서점에서도 이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영풍문고에서도 이 생일책 컨셉을 한 지점에서 시도를 했다가 어? 반응이 좋으니까 전 네. 지점에 지금 깔려 있거든요. 정말요? 몰랐는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그 영풍문고에서 한 게 이슈가 돼서 인스타 릴스에 확 떴을 때 네. 저희 책방에 주문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아. 영풍문고 생일책 본 분이 댓글로 여기가 더 제대로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여기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더 생기고 팔로워도 그때 많이 늘어서 재미 삼아서 한번 이제 제주도 가는 길에 김포공항점에 영풍문고 들러봤는데 네. 생일을 봤는데 생일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 생일 다 외우고 네, 계시죠? 머릿속에 작가 있는데 생일. 그래서 이게 모으는 게 쉽지 않구나 해서 결국 제가 모은 것들은 좀 저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 커서 경쟁자보다는 그냥 이웃 정도로 네, 오히려 쟤네가 띄워주면 반사이익으로 제가 더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풍문고도 패키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네. 거기는 그냥 선물 포장처럼 해서 겉에 생일이랑 책 제목을 라벨지로 붙여놨어요. 조금 차이는 있죠. 저는 여기에 승부처가 패키지라고 사실 네. 보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저도 그냥 이 같은 재질의 다른 색지로 포장을 해서 라벨지로 생일이랑 문장을 붙였거든요. 근데 라벨지로 붙이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서 일단 문장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크게 올려도 이 문장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패키징을 하려면 네. 책마다 이 가로, 세로, 네. 두께를 다 그쵸. 다르게 해서 인쇄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네.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포장할 일이 별로 없어서 오시는 손님도 별로 없고 시간도 남고 바꿔볼까 하고 한 1년을 고민하다가 1년이 지나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길래 지금 해보자 하고 슬슬 하다가 그대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엔데믹이 되고 서울국제도서전이 돼서 거기서 이게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패키지는 도서전에서 다 팔아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걸로 하나하나씩 패키징을 하다 보니까 독보적인 이거는 이제 진짜 아무도 이걸 하느니 다른 직업을 이제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쇄도 뭐 쭉쭉 되고 포장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포장의 달인이 돼서 생활의 달인 같은데 이걸로 나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선물을 드리면은 와 언박싱 하면서 네. 와 하거든요. 근데 책 제목이 없어서 더 두근두근한 거야. 진짜 그쵸. 선물 같은 거야. 뭘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서 네.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셉이 저는 생일도 중요하지만 패키징이 정말 여기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했던 게 책의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 똑같은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남나? 이게 있잖아요. 왜냐면 그 마진이 네. 차이가 계속 날 텐데. 서점에서는 다 정가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책정을 오히려 18,000원짜리 책을 10% 할인하면 한 16,2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 책들을 팔려면 그거보다 더 낮게 하면 또 도서점까지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도를 한 16,800원 정도로 네. 해놨고요. 어떤 데는 막 같은 날짜에 책이 2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2만 원짜리 보내기도 하고. 진짜요? 어느 네. 날짜인가요? 어떤 날짜는 또 좋은 책인데 가격이 좀 저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다른 굿즈를 좀 더 넣어드리기도 하고 좀 유동적으로 럭키박스처럼 네.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서점에 오시는 게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에서 금액이 다 똑같길래 이게 책마다 금액이 다를 텐데 이거 어떻게 맞추셨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네.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패키지 가격도 있고 포장비도 그러니까. 있고 맞아. 하다 보니까 대신에 또 그만큼 받는 기쁨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서점 특히 이제 생일책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 이게 수익이 날까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들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어떤 구조로 유지 가능하게 만드는지 수익이 납니까? 지금은 그래도 네. 네, 출판사도 워낙 뭐 영세했다 보니까 출판사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래요? 네, 물론 욕심은 뭐 열심히 더 해서 더 벌고 싶죠. 처음에는 물레동에서 열려고 했어요. 근데 계약이 몇 번 좀 잘 안 되고 지금은 광명에서 하고 있는데 1년치 월세는 서울국제도서점 가서 벌어옵니다. 2019년에 갔을 때는 한 600권을 들고 갔어요.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는 부스 하나 빌려서 하면은 한 100만 원 팔렸거든요. 5일 동안. 그래서 네. 아, 이건 안 되겠다. 부스비가 100만 원인데 그래요? 이건 남는 게 아니고 네. 출판사들도 거의 의리로 가던 그런 곳이었는데 음. 서점이 서울국제도서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음. 저는 제 돈을 내고 처음 19년에 출점을 했을 때 600권이 팔리길래 본전은 하겠다. 홍보용으로 한 번 더 나가보자 하다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멈췄다가 2022년에 쌓인 재고들을 1,500권을 그냥 들고 가봤는데 3일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500권 가져가서 나흘 만에 또 다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600권 가져가서 한 3,200권 팔고 네, 좀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완판이 되면 너무 죄송해요. 마지막 날쯤 되면 빈 날짜가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 목표는 한 4,000권 날짜별로 10권 네. 이상 준비해서 가져가는 걸로. 언제 해야죠? 보통은 6월 말 정도에 합니다. 처음에는 카드기 하나 놓고 하니까 막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전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왜요? 한 10m 줄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일단 월세랑 뭐 플러스 정도 이익은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소매도 점점 늘고 있고 지금은 책방이 있는 골목을 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골목으로 제가 만들어 가려고 상인회도 하고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방 주변 아까도 골목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그걸 만들려고 생각한다라고 하셔가지고 로컬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남는 거잖아요. 좋은 로컬 브랜드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로컬 브랜드의 조건은 일단 지역으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의 롤모델은 처음에 성심당이었습니다. 네. 광명에서는 저같이 이색적인 가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마음껏 약을 팔 수 있어요. 나는 광명의 성심당이 될 거다. 네. 나를 밀어줘라. 처음에 제가 아는 대전은 그냥 노잼 도시의 이미지가 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밈으로 대전 가면 성심당밖에 볼 거 없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심당을 가기 위해 대전을 가서 대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읽을 마음의 광명으로 바꿔봐야지. 요즘에 막 뉴타운으로 새로 개발되고 이런 데가 많으니까 저는 야심으로 하나는 내가 읽을 마음로로 이름 짓는다. 길을 책방이라는 공간이 결국은 주변에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방을 오고자 하는 분들은 책방만 가지 않거든요. 일단 저희는 커피를 안 파니까 이왕 간 김에 주변 맛집도 가고 주변 카페도 가고 하니까 주변 카페 사장님들이 자주 연락을 주세요. 또 읽을 마음 쇼핑백 든 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카페나 이런 식당들이 반사의 이익을 보니까 그게 좋은 로컬 브랜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방을 골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러 줄 서는 맛집 옆집으로 왔어요. 이제 줄 선 분들이 더울 때, 추울 때 이제 기다리다가 힘들면 편하게 들어와라. 근데 우리 서점은 편하게 들어와도 빈손으로 잘 못 나가니까 네,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줄 서는 맛집도 있고 옆으로 이쁜 서점도 있으니까 지금은 골목 자체가 분위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본 거는 그 작가님들 모신다고 생일 주간에 읽을 마음에서 뭐 북토크를 한다던가 이런 거 올리셨더라고요. 네. 저도 책이 3권이지만 저는 다 경제 교양서라 네, 문학책이 아니라 아쉽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좀 문학 쪽으로만 섭외를 해놨는데 이제 선미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 섭외를 드리려고 저는 좀 딱딱한
자꾸 경제 교양. 오히려 그런 것도 네. 지역 주민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으면 네. 이게 좋아요. 이제 공간을 만들고 나면 좀 음. 활용이 다양해지니까 편하게 오셔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보면 경제 교양서보다 저는 이 말랑말랑한 책이 생일에는 네. 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만약에 과거의 대표님이 지금의 대표님을 본다 해주고 네. 싶은 말이 있다면? 가는 길이 계속 반대를 무릅쓰고 오다 보니까 네. 제가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는 편이긴 한데 제 자아도 되게 비대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솔로인데 지금 솔로랍니다. 그냥 부드러운 면도 있으나 저의 자아도 강한데 이제 그걸 맞출 수 있는 분을 찾아야 공개 구원의 자리인가? 근데 좀 돌아간다면 네. 제가 제 편이 되고 싶어요. 서점을 할 때도 좀 그랬고 이런 처음에 그 골목으로 옮길 때도 돌아간다면 그냥 제가 저한테 좀 응원도 해주고 싶고 오히려 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는 제가 저한테 좀 찔러볼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고 그쵸, 자신이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네. 이러니까 바꾼다, 이러니까 옮긴다 했는데 보통 안 물어보고 다들 반대하셔서 그래서 네. 저도 네. 창업에 관련된 뭐 이런 강의를 하게 되거나 하면 항상 그래요. 당신이 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당신만큼 치열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맞아.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사람 아니면 듣지 마라. 음. 지금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또 계속 흔들렸을 테니까 자신 있게 네. 너보다 이거 많이 생각한 사람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고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근데 남의 조언은 참고는 하되 결정은 네. 내가 내리는 거니까 내가 맞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남 책임 안 져줘요. 조언은 다 감사하게 들어요. 네네네. 네. 하지만 필터가 이제 맞아요. 점점 강력해지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팔랑팔랑하게 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컨셉에 자신이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저한테 가장 자신 있으면 남 얘기가 저 사람이 어느 단계 수준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건지 아니까 마음만 받게 됩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네. 저는 너무 우연히 크루즈에서 만나서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생일을 돌아가면서 다 얘기했는데 작가를 다 얘기를 하길래 그 작가에 대한 얘기도 좀 너무 신기한 컨셉인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셔봤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 주변의 반응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한번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읽을 마음의 이야기는 무작정 용기를 내란 말도 회사를 그냥 퇴사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일도 결국은 구조와 노동으로 인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커리어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뭐 일단 해라 그런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치열하게 생각하고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깊이 몰입하셔서 그러면 어느 순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 치열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스트레스를 어느 부분에서 안 받는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생일책 컨셉을 지금도 도서점 같은 데 가면 하루에 한 100번 넘게 소개하거든요. 재밌게 하거든요. 주변 이제 분들 보면 말하기 싫으니까 적어놓고 읽으시라고 하는데 요즘 분들은 그거 읽을 마음이 없어요. 네. 네,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하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매일 포장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직업을 택했습니다. 꾸준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치열하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꾸준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사람이 흔히 많아요. 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